안녕하십니까. 찐복 방송의 이진복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각종 현안을 다루는 시간들 앞으로 많이 가지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 BRT, 즉 버스 중앙 차로제에 관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찐심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제가 소개시키는 것보다 각자 자기 소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좌측에 있는 우리 강정훈 군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재학 중인 강주원입니다. 자, 다음. 예, 부산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부산 택시기사 이형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정수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서면 지하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 한 분 모시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 여기 참석은 못 했고 직접 방송에 출연해주는 인터뷰를 따왔기 때문에 나중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BRT 사업에 관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추석 끝마치자마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현재 우리 부산에서 BRT 사업이 2단계까지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이제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계속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1단계부터 최근 2단계까지 오면서 BRT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찬반 여론이 참 팽팽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측면에서는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참 정말 불편한 이야기를 이 일을 왜 했느냐라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고 시정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시간인 만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요구하는 거 말고 전부 다 해주시면 다 듣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평상시에 차를 타고 학교를 등하교를 하고 있는 강주훈 군 한번 어떻게 BRT 운행하고 나서 그 BRT가 설치가 되고 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닐 때 집은 어디죠? 저 집은 서구입니다. 부민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까지 갈 때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시내 나올 적에도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겠네요? 예. 네,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일단은 제가 지금 자가용도 없고 평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갈 때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지금 이제 BRT가 이제 생기고 나서 거의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BRT가 생기고 나서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가 똑같아도 시간은 엄청 단축되어 가지고 이제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승객의 입장으로서도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다른 측면에서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승객 입장에서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직접 이용자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하던가요? 일단은 장점은 BRT를 이용하면 버스가 정차 시간이 예전보다 줄었고 그냥 완전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에 반해서 단점은 BRT 서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면을 예로 들어봤을 때 이제 BRT 정류장이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서 앞뒤로 이제 버스들이 쌩쌩 달리는데 그에 비해서 BRT 정류장은 너무 협소하고 그 협소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서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인구도 많은데 약간 사고의 위험이 좀 다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류장에는 이제 그늘막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불편함을 겪지 않나고 열선 현상도 생기고 그러니까 네. 차에서 뿜어내는 막 열기 같은 것 때문에 사실 도로 한복판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불편하겠네요. 근데 버스를 타고 내가 가령 어느 지점에서 저쪽 지점까지 가겠다. 버스를 타고 가면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린다. 이런 게 예측 가능한가요? 요즘에는 이제 어플로 거의 예측을 하는데 예전보다는 그냥 어플로 봐도 확실히 시간이 줄은 걸로 뜨고 그러고 합니다.
그래요. 그 사실은 지하철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지하철을 타면 약속 시간을 100% 지킬 수 있다라는 광고 문구를 보면서 지하철을 타면 시간이 딱 정해지게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구나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버스도 이제 BRT 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다. 과거에는 이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다면 지금 그런 면에서는 버스도 이제 예측 가능한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스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저도 시민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특히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그 BRT를 설치해 놓은 주변에 있는 그 상가에 물건을 실었다 내렸다 하는 분들 또 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자가용 타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주로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나 자가 운전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정수임 씨는 자가용을 타고든 관광객을 하신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또 사실 가이드도 좀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도 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또 본인하고 손님들 또 부산을 보는 손님들 입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사실 헬게이트죠. 헬게이트 지옥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제가 지금 사는 곳은 동래고 출근하는 것은 부산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아침마다 정말 지옥문을 건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지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불법적으로 끼어들기를 하기도 하고 출근 시간은 맞춰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저 양심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회사에 또 지각은 할 수 없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관광업계가 매우 어렵기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외국인은 유치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고자 해서 내국인이라도 유치를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부산 투어 할 때도 또 부산 투어 하면 서면이라든지 해운대를 자주 방문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BRT 공간은 많이 비어 있고 우리 고객들이 가는 관광지는 또 많이 길이 막히니까 돌아봐야 할 관광지도 다 돌아볼 수도 없고 해서 좀 어려움을 사실은 많이 겪고 있기는 합니다. 네. 사실은 시간 예측 출퇴근 시간 되면 옛날부터 예측이 좀 불가능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대도시가 다 그랬는데 좀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BRT 차선 때문에 시간 측정을 하기가 사실 좀 불가능하고 이용하기가 좀 굉장히 혼잡스러운가요? 예, 맞습니다. 뭐 동네에서 예전 같으면 출퇴근 시간이 동네에서 뭐 부산역까지 40분에서 50분 정도 잡았다 하면 요즘에는 정말 많이 막힐 때는 2시간 정도도 제가 부산 내에서 대기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애기 엄마다 보니까 아이 유치원 시간 맞춰서 가야 하고 뭐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BRT로 인해서 제가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수임 씨 입장에서는 BRT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없앴으면 좋겠으면 우리 조원근 같은 친구들이 매우 불편할 것 같기는 하고요. 이게 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사실 운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뭐 러시아워 시간에는 좀 약간 우리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심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퇴근 시간에 좀 융통성 있게 서면 BRT 구간을 저는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어느 날 서면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송상현 하마정 통과해서 송상현 동상 앞에 딱 갔는데 그때부터 차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을 1시간 늦게 현장을 도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BRT 구간을 안 지나가고 아예 서면을 나가려고 그러면 하마정 뒷길로 해가지고 저쪽 단감동이나 진양사거리 그쪽으로 해서 오히려 서면을 거꾸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출퇴근 시간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밀리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택시를 직접 몰고 하루 종일 어쩌면 365일 일한데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이행도 기사님이나 또 같은 업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의견들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 좀. 대단히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산의 BRT가 한 5년 전에 해운대 동네 노선으로 시작했는데 택시를 운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BRT 부분은 뭐 다시 버린다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아까 여선생님 말씀대로 시간대를 잘 이용해서 택시나 뭐 갈 수 있는 차량은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어떤 그 운행을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특히 그 심야 시간대까지 뭐 우리 젊은 친구도 잘 아시겠지만은 섬에는 한 강무교에서 섬 노타리까지는 새벽 2시까지도 정체가 됩니다. 대단히 그 우리들도 손님을 싣고 2차로 그 좁은 도로잖아요. 굉장히 쪼랑하고 말씀 들으셔서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 그냥 이렇게 한 잔 먹으면 그냥 막 길 넘어옵니다. 도로를 횡단한다, 무단 횡단한다. 지하도로가 신나게 어려우니까 넘어오지요. 그 참 조심스러운 도로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 구간 강무교에서 부산시청 연산노타리까지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한번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고요.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단계 공사 강무교에서 남포동까지를 공사를 하신다면 우리 택시 베이를 꼭 좀 한 대여섯 군데로 설치를 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쪽에서만 택시를 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아마 고맙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택시 베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사실 동네도 그렇고 서면 쪽으로 부산시장에서 서면 구 제1저당 자리까지 그까지 제가 눈여겨보면서 몇 번을 왕복을 해봤습니다. 사실 택시 베이를 그 구간에 설치를 해드리려고 해도 지하차도 들어가는 저 진출입로 있죠. 그 지하도에서 뿜어내는 공기통, 그 소통하는 데가 있죠. 또 하나는 한전에 그 배전반 박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골목길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건물 들어가는 저 차고 입구 있고, 어떻게 택시 베이를 만들 만한 공간이 좀 있던가요? 그 서면 왕복 구간은 또 보도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죠. 좁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뭐 배전반 있지요, 횡단보도 있지요, 차 우회전 골목골목 나오지요. 실제 그 베이를 사전에 공사되기 전에 했으면 또 일부 뭐 만들 수 있었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택시 베이를 그쪽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요. 2단계 공사가 꼭 실시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하면 좋겠지만은 그쪽에는 꼭 필히 택시 베이를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이 좀 택시가 어느 쪽으로 빠져 있으면은 이 자가용들이나 중앙 BRT를 안 다니는 차량도 원활히 소통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좀 제가 사실 국회의원 시절에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해운대에서 동네 구간에 BRT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BRT 공사를 하는 걸 보면서 왕복 6차선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일을 했던 전문가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차선을 하면 민원만 더 발생한다는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반대를 했고 도로를 더 확장하지 않으면 BRT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두 분의 시장을 거치면서 서병수 시장 때 이제 와서 결국은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로를 더 확보해라 그러니까 가로수를 전부 다 쳐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방금 우리 이행도 기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택시 베이나 화물차들이 좀 정차할 수 있는 곳들을 먼저 만들고 했더라면 시민들에게 좀 더 불편을 줄였을 수 있지 않나.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구간을 지나면서 곳곳에 요 정도는 택시 2대 정도는 될 공간이 있겠구나. 요거는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구간을 말씀 주신 대로 완전히 뜯어서 없던 거로 새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되니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해보자. 즉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뭐 밤 2시까지 그때는 다 밀리는 곳이고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승객을 실은 택시라도 좀 그 길을 지나가면 어떻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택시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예, 저희가 하시더라고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다니는 시간대하고
출퇴근 시간이 아는 데하고 버스 배차 시간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뭐 5분 단위로 이렇게 다닌다 하면 출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뭐 인터벌을 두고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노선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다 그러면 차가 적어도 절반 정도는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옆에 가게를 하시는 소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차로에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는데 저 차로는 비워놓고 여기는 차가 꽉 차가 있고 차 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러니까 이제 짜증난다. 이 정책 잘못됐다. 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이 시민이 우선이 아니고 생색내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부산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거돈 시장도 저번 시장 선거를 할 때에 서병수 시장이 해운대에서 동래 구간에 BRT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거가 마침 오니까 이거 불편하니까 나는 시장 되면 절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표 다 얻어놓고는 시장 되고 나니까 서명구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 시민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정치하는 사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응?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 그게 왜 시장이 이제 그렇게 했느냐고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뭐 시민들 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니까 뭐 괜찮은 거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서면까지 계속하게 됐고 이걸 이제 강북도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가 정말 저는 심각한데 최근에 그 진시장 상인들이 이제 좀 육교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즉 이것이 내 생계 문제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이 찬반이 이제는 이 좀 단순한 문제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번져가지고 이것이 좀 부산을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쪽에 저 택시 타고 이렇게 성교 모시고 가면 진시장 쪽으로나 이런데 자유수장 쪽으로 가보면 만약에 그 BRT를 하게 되면 육교 철거하고 그 사람들 승하차하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도로가 거의 마비 상태로 올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6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한 차로를 버스 전용으로 해도 그 두 개, 세 개 차로가 낮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부산시내 했던 중앙대로의 BRT 공사 오른쪽에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싣고 와서 잠깐을 대버리면 그 뒤쪽으로는 완전히 정체입니다. 한 차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행태로는 전혀 2단계 공사는 어렵다. 그 말씀 드리고요. 진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갈수진 쪽에 중앙차로 했다. 그는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무리 교통 영향 평가를 해도 어렵지 않느냐. 그 생각을 좀 강력하게 합니다. 저도 택시를 간혹 타는데 카드만 받는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 카드 끊는데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리죠? 지금은 정말 빠릅니다. 한 3초에서 5초 이내로 결제가 돼버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차 시간은 불과 10초에서 한 15초. 그 정도면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도 서가 있는데도 뒤에서 빵빵하더라고요. 예, 뒤에서 막 차가 계속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두세 번 예, 해봤습니다. 제가 카드를 이래 끊는데 저 카드가 이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잘못했는지 몇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뒤에서 빵빵빵빵 그래가지고 아, 제가 현금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만 자기는 현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내리는 저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저기 이제 진시장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아, 이게 또 갈등이 생기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세 분은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하시는 분이고 있는데 사실 서면 지하 상가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가가 지금 거의 개멸 상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오시기로 하셨던 분이 혼자서 워낙 장사가 안 돼서 이제 종업원도 둘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 거를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저희 현장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가 왔는데 한번 잠시 보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전문 상인회 회장 이현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상인회 회장 겸 연합회장으로 맡은 4년 동안 활동해온 윤명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이현근 우리 부전몰 상인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BRT 개통 이후에 매출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또 BRT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전몰 또 뭐 서면몰 인근에 있는 거기까지 영향이 얼마나 미치고 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T 그냥 한마디로 그냥 지하도상가 상인들 죽이는 이제 거지 아닌 거지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BRT가 개통이 되면서 이 지하도상가의 이동 인구는 70%에서 80% 이상 처음에는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5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BRT 진짜 한마디 그냥 그지 아닌 그지를 만든 거라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BRT가 이제 뭐 생기면서 사실 횡단보도가 위에 이제 지하 상가로 건너던 유동인구들이 이제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 횡단보도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을 조금 감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부산시 한복판에 있는 부전물이 편의시설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가장 기본적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거조차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부산시 인구의 19%가 노인들입니다. 노인분들인데 그 노인분들이 상가에 와서 뭐를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내려오려면 난간을 잡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분들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봐도 노인들 오시면은 딱 해가지고 모시고 내려옵니다. 이런 걸로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부전물은 저희 머리 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횡단보도를 그었다는 건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회장님이나 직전 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횡단보도를 좀 이전해 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위치가 있으시면 어디쯤에 왔으면 좋겠는지 좀 설명. 이 설치되기 전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청회 참석을 못했어요. 할 수 없게 된 게, 하고 싶어도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게, 무작위로 200명을 부산시에서 선정을 해서 워크숍 1박 2일로 장소도 안 가르쳐 줬어요. 교통과에서. 예, 워크숍 장소 안 가르쳐줬습니다. 교통과에서. 그러면 우리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대변이 안 된 거예요. 절실한 그 목소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하고 싶어도 참여조차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쳐놓고 대중들이 원한다고 해놓고 전문가들 불러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누구도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사실 검증도 없이 다만 대중들의 그 한마디에, 또 오거돈 시장이, 서병수 시장이 해놓은 걸 오거돈 시장이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 BRT 건은 안 맞다 해가지고 다시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최소한의 우리 상인들하고 대안은 해야 된다고. 1차적으로 어떻게든 정책은 뭐 계획이 돼 있을지 몰라도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목소리조차는 정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지금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설치해주고 우리 상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요리해야 되겠다 라든지, 이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우리 영세 상인들 할 수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묵살하고 그냥 시민들이, 대중들이 원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한 거예요. 막무가내. 그래 놓고 지금은 내몰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작은 소상인들, 영세 상인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다. 시에 가면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의원들도 48명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설득합니까? 시의원이 지금 48명입니다, 부산시에. 예. 예, 물론 우리 상가에 분과위원이 8명 있어요. 있는데,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절실하게 장사를 안 해보기 때문에. 사실 마술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지금 10일 동안, 한 달 동안, 나 9월 달에 나는 지금 돈 5만 원 팔았어요. 코로나도 문제도 있지만. 첫째는 BRT 그 버스 정차로 문제가 더 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는 우리 상인들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영세 상인을 떠나서 부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정책을 좀 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인회 회장이니까 저희 상가 문제로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법을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산시도 공유예산 임대료 관리비 코로나 종식 때까지 50% 감면 이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면 지하상가도 그렇고 부산의 도로 밑에 있는 지하상가들이 사실은 이 BRT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지하로 다니던 고객들이 전부 위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은 부산시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걸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꼭 대안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부산찐 그 시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구청도 이 6개월을 철거하는 것이 어쩌면 뭐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럼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대책 마련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또한 솔직히 부산찐 시장이라 그러면 부산을 대표하는 시장인데 이 시장이 이로 인해서 상권이 죽는다 그러면 부산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일도 아닐 뿐만 아니고 또 상인들 모두의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한식밥이 그 대안을 꼭 만들어야 된다. 또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원시 그 BRT 확대 계획에 대해서 버스 이용객 입장에서 본다면 찬성할 일이기는 하겠죠. 어떻습니까? 부산 전역을 BRT로 전부 연결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입장만 생각한다면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저도 취직을 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럴 건데 취직을 하면 이제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자가용을 몰고 이제 부산을 다닐 일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말해보자면 만약에 제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이제 급히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에 그때 막 BRT 때문에 차가 막히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막 BRT가 이제 장점만 있고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학생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과 이제 BRT를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만을 고려한다는 것보다 이제 부산 시민 전체를 좀 이해하고 고려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것이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 BRT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 이런 게 있어요. 지하철이 가는데 거울로 버스가 똑같이 달리고 있어요. 이게 낭비다는 거예요. 지하철 가는 곳에 버스가 이렇게 돼서 이게 환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잘해야 되는데 부산의 도시 구조가 장방향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BRT를 할 때 좀 성급한 생각이다. 좀 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저 말이 믿기지가 않고 뭐 시에서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걸 보면서 물론 당연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수임 씨, 우리 조은 씨 이야기 들어보면 조은 씨가 좀 말을 조금 바꾸는 것 같아요, 그지? 자기도 이제 사회인이 되다 보면 이제 직접 차를 몰 일도 생기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차를 몰고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좀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맞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주인 씨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가 더 만들어지고 3단계까지 가는 이런 상태가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럼 생활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또 불편함과 또 편리함이 공존하게 될까요? 네, 저도 주원 씨처럼 학생 때는 사실 자가용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프리랜서로 일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혹시나 아이가 아팠을 때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 것이며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환자를 있겠습니까? 대중교통 싣고 갈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실제로 저도 환자를 많이 이송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가용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열심히 내고 있으나 그 세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가 좀 피해를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굳이 좁은 공간에 불편하게 BRT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 공사 중에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개통되고 나니까 더 힘든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고. 공무원이라고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불편함을 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하나하나 면밀히 들여다보고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 곳에 이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하고 싶은 게 모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BRT뿐만 아니고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먼저 공무원 입장에서 그 정책을 볼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보는 것이 옳다. 저는 BRT 사업이야말로 정말 이용자들의 소리를 먼저 듣고 이걸 귀에 ges었으면 지금 이런 불편함은 없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서두에 우리 강주원 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나이 드신 분을 그 서면에서 그 버스 타는 승강장에 가서 버스를 타러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저 안에 가면 더워 죽겠는데 너무 뜨거운데 그걸 가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버스를 타는지 이게 정거장이 그 버스 BRT 그 버스 정류소가 여기 한 군데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고 또 떨어져 있는데 어디를 건너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 근데 그런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BRT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니면 편하다 그래서 가봤더만은 편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노인네를 놀리는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불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공무원들이 이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안다면 왜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BRT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사실 내고 있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들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말이 이상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는 거로 하고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인국 이사님. 예, 저희 입장에서는 참 BRT 공사 시점부터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BRT를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다는까지도 강력하게 시행 요청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우선주의로 이렇게 하다 보니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또 서면이나 진시장이나 그 동네 시장 쪽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 거주하시는 분들 차 잠깐 대는 것도 불편하게 만드는 정말로 시민이나 주민들 의사는 듣지 않고 행정중심주의로 한 결과가 지금 BRT의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지금 시점에 지금 BRT를 걷어내는 것도 힘들고 좀 탄력적으로 짐을 실은 화물이나 또 상공인들 짐을 내리는 공간 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승객들의 내리고 하차하는 성차하는 이런 거 좀 잘 보완을 해서 BRT가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도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강력하게 제가 좀 요구를 합니다. 버스 수송률이 약 한 3% 정도 된다고 그러죠. 예. 그 지하철 수송률이 약 한 20% 정도 되고요. 택시가 한 18% 정도 됩니다. 예, 18%에서 한 20% 정도. 네, 그러면 그 세 개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수송하는 률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그 택시를 몰고 다니시는 생계를 유지하시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뭐 택시를 타보면 참 불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편으로 그 택시 그 감차 부분은 지금 뭐 잘 되고 있습니까? 택시가 좀 많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택시가 좀 많은 거는 저 생각은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차를 안 해도 됩니까? 감차는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도로 여건만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한테 우선을 주면 택시를 많이 이용하실 것이다.
엄청나게 손님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급박합니다. 우리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좀 잘 해주시면 출근 좋겠습니다. 시간은 아침에 한 7시부터 한 9시, 9시 반까지, 퇴근 시간은 5시 반부터 저녁에 한 8시 반까지 한 3시간 정도는 사실은 그 뭐 서면은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시간대를 제외하고 텅텅 비어 있는 버스 BRT 구간을 좀 승객을 태운 택시라든지 또 소형 화물차들, 생계용 화물차들 이런 차들을 들어가게 하는 거는 좀 시민들이 동의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 같다 하는 생각 저도 좀 드네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수임 씨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자가 운전을 하는데 오늘 찐복 방송에 늦을까 봐서 지하철을 한번 이용을 해봤거든요. 네, 했더니 지하철 내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지하철 내도 텅텅 비어 있고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지하철도 비어 있고 BRT 때문에 자가 운전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융통성 택시, 버스 노선도 비어 있고 네, 지하철도 네, 비어 네, 있고 네, 그 말이면 네. 그럼 저는 뭘 타고 와야 할지 그때는 택시를 타셔야 돼요. 그럼 네, 그래서 택시도 우리 BRT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네. 정해지면 좋겠고요. 이렇게 탁상 공론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네, 좀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부분, 간지러운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도 걱정이 되고 대중교통률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은 많이들 좀 꺼려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부산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이시네요. 그 일리 있는 이야기 같으네요. 우리 한 말씀. 예, 저희 우리 뭐 개인택시 조합에 김호덕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또 우리 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시점이. 그래서 BRT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있는 거라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사실 추석 때 택시를 몇 번 타고 몇 군데를 다녀서 인사를 다녔는데 차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도로가. 너무 힘 안 드세요. 그러니까 손님은 없어도 차가 이렇게 싱싱 달릴 수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고. 이 BRT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번에는 추석 명절에 사람들이 안 내려와서 그런지 차가 없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시원하게 운전해보기 처음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렵습니다.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강주원 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학생 입장으로서만 생각했을 때는 단점이 별로 없고 장점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의 힘듦 넘어서 이제 소상공인까지 힘든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이제 그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이제 부산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이용 고객층만 노린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전체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세 분 또 방송으로 인터뷰를 해주신 지역의 상인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시민 대표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부산시가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선진교통을 추진하겠다라는 일념하에서 이번에 VRT 사업을 시행을 해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논란들이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또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의 도로망을 본다 그러면 버스도 좀 빨리 다녔으면 좋겠고 차들도 승용차도 일반 화물차도 좀 더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는 점점 늘어나고 도로는 늘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VRT 구간 안에서도 열선 문제라든지 매연 문제라든지 차량의 안내 문제라든지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지금부터 더 많은 내용들을 담으면서 시민들이 불편함과 위험함과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망라해서 부산시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대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울러서 제가 꼭 하나 하고 싶은 말은 더 이상 6차선까지 6차선 이하의 BRT 사업을 하는 것은 멈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을 더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부산 시내 만약에 앞으로 진행되는 BRT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잠시 차를 대고 물건을 내릴 수 있는 베이를 만들고 택시 같은 것이 2세대 정도 될 수 있는 베이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함께 그 버스 중앙 차로제를 하는 것이 앞으로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부산의 미래의 교통정책에, 대중교통정책에 꼭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부산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신임을 더 이상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의 새로운 교통문화, 교통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진행하는데 불편한 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찐심 토크, 찐 방송의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